원래 설 연휴 기간에 하나씩만 영상을 올리려 했는데 중요한 이슈들이 일부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오후 영상을 추가적으로 남깁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인데요. 바로 국힘 비대위 갤러리 그리고 국힘 갤러리, 미국 정치 갤러리 이 DC의 세 개 갤러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제 밤늦게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마디로 서부지법의 그 폭도들을 저들 딴에는 애국자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들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전부 다 기각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냈는데 20여 명 전원 기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서부지법이었으면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쳤을 텐데 이건 또 뭐라 그럴 겁니까? 아무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뭐 아직까지 자세히 드러난 바는 없는데 저렇게 글이 올라왔고 이거에 대한 저들의 반응이 키포인트입니다. 보시면은 뭐 윤석열 돌아오면 전부 다 사면될 거다. 진짜 이게 말이 되냐? 법원이 정말 문제가 많다. 미쳤다.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사법부가 국민을 무시한다. 학교 직장 있는 사람 구속해서 재판할 이유가 뭐냐. 판사들이 너무 웃긴다. 이러고 있지만 당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압도적인 시민들의 시각은 뭡니까? 아니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은 왜 일으킵니까? 애초에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런 건 쏙 빼놓고 지금 뭐 사법부가 미쳐 돌아간다 이러고 있으면 누가 공감을 해주겠냐고요. 심지어 여기에 또 코인을 탄 사람이 있죠. 바로 지금 전한길 씨인데 저들을 폭도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선처 타령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전한길이라는 사람은 역사 전문가 아닙니다. 아닌데 계속 무슨 한국사 전문가인 것처럼 계속 엄풀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설령 그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과거에 중요한 국면마다 자칭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이 민중의 힘 한마디로 의병과 독립군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중요한 국면마다 그 스틸해 갔는지 이런 걸 뻔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선처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그런 친일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도 뭐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독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주자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란, 폭도 이들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공범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 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는 게 다수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아무튼 이 전한길 씨도 오늘 오전에 보니까 뭐 스카이데일리 저 신문까지 갖고 와가지고 아예 막 눈물 쇼까지 하면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연기를 막 하고 있던데요. 전한길 씨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다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 전한길이라는 사람도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발을 빼는가 이거에 대해선 전혀 고찰 안 하고 당장 관심이 쏟아지니까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게 얼마나 갈지는 뭐 지켜볼 예정인데요. 신남성연대 배인교 씨가 더 이상 집회 활동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내란 국면에서 특히 이 폭동까지 얽힌 상황에 배인교 씨 입장에서는 후다닥 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금세 또 다시 대선 국면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와가지고 뭐 이재명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중국 공산화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 뭐 친민주당, 뭐 친페미니즘 이거에 대해선 척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등판할 겁니다. 아무튼 한동안 저렇게 잠수를 탄 척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렇게 잠수 탄다고 봐주면 안 되죠. 이미 고발도 들어간 상황이고요.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신의 한수, 신남성연대 이런 사람들도 튀고 있다.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무튼 이러니까 윤석열도 계속해서 헛소리를 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되냐? 그러면서 뭐 설 메시지로 자기의 그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를 나라의 앞날로 저렇게 포장을 하고 있죠. 도대체 저 인간이 뭐라고 설 메시지를 저렇게 단독으로 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TV조선이니까 뭐 자기들끼리 그냥 저러고 짝짝꿍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라의 앞날 걱정 타령할 게 아니라 본인의 앞날 걱정이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건강에 대해서도 저렇게 운운하는데 다시는 사회에 나와서 김건희 볼 일 없습니다. 김건희도 조만간이고요. 아무튼 이러니까 저들도 결국에는 그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흠집내기 하고 이 탄핵 부정 루트를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이게 모두가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도 계속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수처도 불법이다, 영장도 무효다, 전부 다 그냥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 주의에도 알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성경책 보면서 탄핵 심판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거 TMI죠. 뭐 성경책 보든 나발이든 지금 중요한 거는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탄핵 부정을 준비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내란 폭도당 정치인들도 당 차원이 아니라 개별 의원 차원에서 접견을 할 거다. 설 연휴 지나고 저렇게 갈 거다. 뭐 권성동 씨는 그 윤석열과 인간적인 관계를 운운하면서 결국 내란 폭도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저런 인간이 지금 원내 대표입니다. 근데 국힘이 무슨 뭐 중도 타령을 하는 건지 애초에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뭐 한다는 소리가 내란 특검법은 필요가 없다. 윤석열 구속 기소됐으니까 내란 특검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렇게 압박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최상목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지금 한 패거리였다는 것도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러니까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저렇게 태극기는 또 저기다가 왜 세워둡니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극기 세력이 아니라 태극기 모독단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아무튼 구치소를 향해서 떡국을 놓고 세배를 했다고 합니다. 저를 이제 한 번 했는지 몇 번 했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정신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대로 가면 도저히 사회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수처, 뭐 서부지법, 뭐 헌재 다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야당 독재다,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뭐겠습니까? 지금 입법 독재인데 조만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는 행정부까지 독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저들이 몰아갈 겁니다. 그 빌드업을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오늘 설 민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핵심은 이재명 대표님 지지 아주 큰 폭으로 그 격차를 벌이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극단주의와의 절연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제 아예 대한민국의 상상도 못하던 파시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극우 강세 흐름이 한국 정치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물렁하게 대처하지 않겠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굉장히 듬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오늘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최혜병 묘역에도 헌화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저렇게 함께 웃으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친문재인 정치인이라면서 자꾸 민주당 내 분열을 조장하고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비난하는 그런 정치는 좀 제발 좀 멈춰달라는 겁니다. 특히 김동연 지사도 이재명 대표님 저렇게 운운하면서 뭐 2심에서 당선 무효 때는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다. 한마디로 이 사법 리스크 저들이 그렇게 써먹는 거를 고스란히 갖고 와가지고 민주당 빨로 언플하니까 언론이 또 옳다구나 하고 얼마나 받아 써줍니까? 그리고 심지어 박용진 씨도 등판해가지고 또 기승전 이재명 타령을 하고 나섰는데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노무현 정신을 대선, 지선, 총선 이런 선거철에만 쓰는 정치인들을 저는 정말로 싫어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은 민주당 내부의 비판을
그 평소에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냐면 그러한 상황에도 총구는 용산으로 돌려야 된다. 지금 저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악랄한 짓거리를 저지릅니까? 그래서 평소엔 제가 그런 식으로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쭉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왔듯이 커뮤니티, 인방문화, 제가 이거 당내 유력 정치인들한테 거의 6년 동안 떠들어왔습니다. 거의 지금 모든 정치인들 다 만났었는데, 만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혐오 이거 심각한 문제고 단순히 그냥 댓글 한두 개 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럼 노무현 정신을 얘기할 거면 최소한 이걸 대응하기 위한 의지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줘야 와닿지 않을까요? 특히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온라인 공론장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심리전을 펼쳤는데, 결국 끝내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 황당할 따름인데요. 저들이 저런 식으로 온라인 공론장을 뒤덮어버린 게 벌써 16년이 다 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제가 이명박 국정원 문제를 얘기했습니까? 이 사이버 심리전 문제, 심리학자까지 동원해가지고 무슨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책임은 좌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고, 모욕주기 3단계까지 써먹어가지고 영정사진까지 막 권위를 훼손시키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개인을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 정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정치인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전부 다 싸잡혀서 조롱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러니까 당원들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런 끔찍한 이명박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 이 핵심 세력들을 사면시켜준 게 윤석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정사진까지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 정도로 저들은 상상 이상의 짓거리를 저질렀습니다. 저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괴벨스 운운하고 히틀러 운운하면서 일베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끔찍한 짓거리를 10수년간 저질러 온 사람들한테 대화로 당신들 그런 짓거리 멈춰라 하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탕까지 조장했던 그런 원세훈, 그리고 김관진, 이런 부류를 윤석열이 왜 풀어줬겠습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버전으로 또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 몸통을 찾아내서 뿌리를 뽑기에도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노골적으로 그것들과 붙어먹겠다고 국힘당으로 넘어간 이상민, 뭐 그런 김영주, 이런 부류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당 밖에 나가가지고 민주당이란 이름을 팔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각자의 그런 소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전, 가치, 이런 걸 제대로 보여주질 못하니까 기승전 이재명 비난만 하는 전병헌류, 이런 정치인들이 뭘 보여주겠냐고요. 이들한테 도대체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승전 대화 타협 협치만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있는데요. 제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민간인 3,500명, 이명박 댓글부대, 이것들도 못 잡았는데 무슨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얘기합니까? 대화 타협 협치로 저런 걸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걸로 가능했다면 왜 여태까지 저런 것들을 계속 방치한 거죠? 저 훈련된 댓글 부대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활개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우투라도 알려달라 이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이고 강성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대화와 타협과 협치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추상적으로 그래도 대화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라도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와닿으면 저부터도 당장 앞장서가지고 대화 타협 협치하자고 얘기를 하겠다니까요. 근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저라고 무슨 뭐 맨날 분열하고 싸우는 게 좋아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저들이 대화와 타협을 대놓고 짓밟고 오히려 그걸 무기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조롱할 때 써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난 10수년간 반복되어 온 일인데 언제까지 우리는 그냥 당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정치적인 언어로 써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런 국정원까지 동원했던 저런 짓거리를 대화, 타협, 협치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다른 당원들의 힘으로 이걸 극복하려는 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던지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어 주시는 게 이 온라인 공론장을 정상화시키고 저 세력들의 뿌리를 뽑는 데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좀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고자 영상을 다룬 거고요. 뭐 저런 식으로 양비론 펼치는 진중권 부류, 자기들이 쿨하고 힙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저런 양비론으로 그래서 이명박 국정원 뿌리 뽑았습니까? 진중권 같은 인간이 저렇게 떠든다고 해서 사회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부류인데 언론에서는 좋다고 자꾸 저렇게 실어주는 이유가 뭘지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한길 씨의 눈물쇼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요약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